네, 안녕하세요. 양정고등학교 교장 직무대리 하고 있는 박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양정고등학교는 잠시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시고 제가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하고 교장 역할을 둘 다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시면 한 5분 정도 또 이렇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목에 좀 없어졌다. 저도 좋고 어머니들 또 이렇게 특별히 교장 선생님 얘기 듣는 거 안 좋잖아요. 자기 자랑만 하고 막 이렇게. 지난 혹시 여기 아마 두 번째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녀가 선배들이가 그러니까 뭐 형이나 오빠는 없고 형이구나. 그것만 있겠군요. 형이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듣기 때문에 겹쳐진 내용도 있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이고 또 토요일 날 낮에 오늘 제일 많이 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또 지금 나는 저거 들었어 하더라도요. 학생 공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들은 적이 있는 거랑 내가 아는 건 완전히 달라가지고요. 여러 번 들으시면 중3 학부모들로서는 여러 번 듣고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좋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을 때 용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용어의 뜻이라든가 그 용어의 뜻을 안다고 해서 또 내가 거기 반영하고 적용하려면 또 뭔가 판단을 하려면 얼만큼 알고 있느냐, 내면하고 얼만큼 돼 있느냐는 게 되게 중요하죠. 양정고등학교 공사진입니다. 저희에게 최초의 민족사학에서 최고의 세계 사학으로라는 것은 100년 전 2005년에 만들어진 그런 문구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전반적인 학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사이에 지금 고교학점대학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입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 담당 부서장님들이 이렇게 바뀌거나 담당 개원이 바뀌게 되면 그 선생님들이 야 이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돼 하죠. 근데 그냥 학교 전반을 제가 이 PPT를 제가 다른 선생님들 되게 훌륭하신 부서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마이크를 수준이 교감일 때도 사실 그 전에도 제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서장이 되면 진학부장일 땐 제가 진학부에서 또 학년부에서 제가 이렇게 갖고 다녔는데요. 장으로서 대표로서 마이크를 잡는 이유는 학교 전체적으로 구석구석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방향을 또 세워나가는데 PPT 준비하고 이러면서 많이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부족한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그만큼 많이 보이고요.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해볼게요. 양정고에 들어오는 질문들입니다. 양정고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이라고 보겠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양정고에 진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질문을 많이 할까요?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에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잘하는 아이, 그러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게 교육기관으로서 공부만 시키는 학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인데 좀 더 이 아이들한테 그래도 네가 자사고에 가야 돼. 가는 게 너한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왜 내가 니네 학교에 보내야 돼가 아니라 양정고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학부모나 학생들을 설득할 어떤 내용들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게 있고요.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서 1학년에 시작이 되고 있죠. 이게 3학년이 됐을 때 2028학년도부터 무엇이 바뀔 것이며 자사고라는 그 위상이 대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의 목소리도 있는데 자사고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께서 고교학점제 이해도 조금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사고 교육과정이 대입에서 유리한 곳으로 가야겠죠. 우리가 그런 질문도 많이 있고요.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 학생들, 그 다음에 이건 중학교에서 진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도 궁금해하는 것은 자사고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 결국 이제 자소서를 쓰게 되면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뭐냐. 이건 2부에서 김병 선생님께서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하신 데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생활을 할지
그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학업 계획을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인지와 더불어서 내가 생각하는 친구, 사회, 그다음에 내가 바라본 나의 어떤 뭐 가족에 대한 나의 어떤 일원으로서의 역할, 이런 등등의 나눔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들, 인성이죠. 인성 같은 거를 고르게 평가를 하게 되겠죠.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또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기에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들은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또 다시 PPT를 다시 해 1차, 2차 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중학교를 다니면서 입시 설명회를 제가 하는데 거기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PPT를 수정을 합니다. 어머니들께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궁금증이 양정만이 아니라 대입에 대한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서 유익한 그런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대입을 놓은 거는 자 이건데요. 이것이 고교학점제 이전에도 대입이 있죠. 지금 수능이 93년 4년서부터 시작됐던 1990 벌써 이제 뭐 30년이 넘어가는 이 체제에서 지금 최근 한 10년간 바뀌지 않고 있는 시스템이 고교학점제를 설명하는 첫 페이지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희 학교 1학년 고1 어머니들 엊그저께 11월 6일 날 이 자리에서 고1 학부 전체를 모아놓고 또 1학년 학생들을 모아놓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공부를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가 걱정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고교학점제에서는 그동안 고교학점제 아닐 때는 반에서 합격성적으로 2등,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서 3등 하던 아이가 1등을 뒤집고 더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런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현 체제에서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 준비 잘해서 또 학교생활 충실히 즐겁게 하고 그 내용이 상향하고 잘 들어가면 그냥 그것만 믿고 있으면 돼요. 이게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안 해서 이러지 3년 전에 태어났든 대학을 못 가는 건 얘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지 이런 고교학점제라서. 근데 2018년하고 19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시를 주장하는 학종과 교과 위주로. 교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보지 말고 내신 성적 좋은 애가 과학고등학교에서 내신 3.0이면 이런 일반계 고등학교 오면 정규 1등을 하는 아이인데 과학고등학교에서 내신 3등급을 하고 있는 아이가 지방에 있는 내신 1.0한테 100점 100패 할 수 있는 게 교과 전형인데 그 교과 전형으로 모든 아이들을 뽑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수 제도를 완전히 없애달라.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게 해달라. 제발. 정말 제발 간절하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 선생님들, 그런 부류도 있고, 그런 전형도 있고,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2018년, 19년에는 그 목소리가 커질 때는 정시가 20% 아래로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의 사람 정시에서 0명, 고려대학교에서 1명, 이렇게 뽑고 다 수시로 뽑아주던 때도 있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정시 40%에서 학종 수시 60% 이렇게 좀 조정되어 있는 이 상태가 저는 이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또 그게 유지가 되면서 지금 한 30%로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시대에 있는데 서울대가 30%를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도 대학이 눈치 보고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고교학점제는 지금 굳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겠고요. 지금 현재 2학년까지 이렇게 되고 지금 고1서부터 이렇게 체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양정에 관심이 있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일부는 뭐 딸이지만 들어보겠다 이러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친구 따라 오신 분도 있고 언니 같이 가주면 안 돼? 막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11월 20일 날 이유는 제가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학원에서 하는 얘기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교육기관에서 얘기하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야기들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11월 20일 날 이 자리에서 그냥 인근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의 학부모 아마 아이가들도 굉장히 좋고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요. 입시에 대한 이야기는 11월 20일 날 따로 떼서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으나 큰 틀에서는 보통 보면 2등급 때 초반 2등급 이내 1점대의 내신을 가지면 제 생각이라는 게 아무 근거 없이 제 생각이요가 아니라 제가 보통 이제 입시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하고 인터뷰를 많이 받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받는 입장이고요. 저도 하나의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라고 하면 할 수 없고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3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소신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대학이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요. 1점대 내신을 가지고 있으면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다. 목동 지역에서 좋은 적당한 대학에 1점대를 1점대면 아마 한 400명, 양정이 400명 기준으로 한 70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점대 초중반이면 사실 양정에서 중간 정도예요. 반에서 중간 정도. 30명 기준으로 보면 한 15등 정도까지는 정시로 대학을 갈 때 내신에서 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기 이렇게 정말 저기 뒤에서 지금 저를 찍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겠습니다만은 좀 동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을 굉장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습니다. 혹시 뭐 실언을 할까봐. 아니면 저의 생각인데 이게 논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등급 때면 70%에 60%에서 70%가 3등급이 나뉘어집니다. 여기에서는 5등급 체제에서는 3점대 초반이야.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직 철이 안 들어가고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대학은 11월 이번에 13일 1학년들이 지금 예비 고1이 수능을 볼 때 며칠 날 볼지는 뭐 아직 발표가 안 났겠죠? 근데 그 11월 중순쯤 가장 실력이 있는 아이들을 뽑고 싶은 건 대학이죠. 대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1, 2 때의 계속 잘했던 아이들만 뽑고 싶은 거는 뽑아라. 계속 고등학교 와서 계속 잘했던 애들만 뽑아. 1학년에서부터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1점대 초반 유지했던 아이들만 뽑아. 이거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몇 명을 위한 아이예요. 고등학교 2학년 공부해서 서울대 가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과도한 불이익을 제가 과도한 불이익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저는 수능 한 문제? 내가 내신이 안 좋아서 수능 한 문제를 쟤보다 더 맞았는데 그게 내신으로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제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죠. 근데 이거를 요 정도 뭐 700명인데 여기가 꽉 차신 것 같아요. 700명 정도 앞에서는 좀 나중에 안 맞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대학 한 명이라도 보내보신 적 있으신 분 위에 당연히 있겠죠. 진학사에 들어가서 보면 정시가 몇 점에서 나는 쟤보다 3점이 부족해서 떨어졌어가 아니라 0.1점 차이로 떨어져요. 0.1점 차이로 떨어지는데 지금 대학이 발표하는 학원에 발표하는 그런 불안감 조성하는 거는 내신이 조금 안 좋으면 1.2점이 뒤집힐 것이다. 그러면은 진학사에서 1등부터 50등까지 중에 10명이 뽑히는데 10명에서 빠져나가는 예비 등수를 우리가 계속 보거든요. 앞에서 빨리 좋은 데로 또 애들이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예비 선생인데. 그런데 그게 갑자기 내신 때문에 저기 한 20등 밖에 있는 애가 됐다?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면 3.0 기준으로는 내신 60%. 근데 내신 60%가 내신으로 불이익을 조금 받을 수 있죠.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글쎄요. 반에서 30명 중에 한 25등 초반 22등, 23등 그러면 수능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즐겁게 다녔으니 1년, 2년 다시 해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쟤보다 한 문제 정도는 더 받아줘라. 이 정도는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한 문제는 절대 작은 점수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신 올 8등급이면 전교 거의 꼴등이거든요. 8등급, 9등급은 내가 왜 8등급인지 내가 왜 9등급인지 몰라요. 한두 문제라도 잘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수능을 굉장히 잘 봤어요. 8등급짜리, 7등급짜리가 수능을 되게 잘 봤어. 그래서 서울대를 갈 때 내신에 대한 고려를 지금도 30%의 내신 반영이 되고 있지만 학생부 반영이 지금도 되고 있지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전혀. 그래서 지금은 그냥 수능 점수만 보고 대학을 보냈을 때 그 진학사에서의 등수가 바뀌지 않는데 0.1점도 바뀌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도할 때 그런데 내신에 대한 반영 비율을 조금 더 넣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내신이라는 것은 학종으로는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 즉 학생부를 보고 양정고등학교에서 3.0이네. 얘는 다른 타 고등학교에서 2.0이에요. 이 2.0하고 3.0은 엄청난 차이예요. 한 명은 60%, 한 명은 30%이기 때문에 그
그런데 얘한테는 몇 점을 깎을 거고 3.0은 몇 점 깎을 거고 2.0 몇 점 깎을 거를 절대 대학이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 발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라는 게 뭐냐면 정성적으로 뽑는다는 거죠. 이거는요, 이렇게 보면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건 뭐가 달라지면 학생들도 꽤 왔네요. 그래서 뭐냐면 수학하고 과학을 못하면 문과로 좀 이렇게 전향할 수 있었던 시대가 완전히 끝났고 이제 온전하게 1학년 때 성적으로 가야 되고 수학 과학이 싫으면 문과로 갔던 그런 시대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벌어지는 거는 수학하고 과학에서 주로 벌어지니까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수학하고 과학을 극복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정고등학교는 자연계열 학생들을 위한 환경을 만들 것이다. 자연계열을 위한 학생들을 만들 거면 우리 아이는 인문계로 갈 거고 수학과학이 약하니까 양정고등 가면 안 되겠지가 아니라 수학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좀 약간 중위권, 중하위권에 있는 수학과학이 좀 부족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양정고등학교 어떻게 이 아이들을 케어해줄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런 자연계열 중심으로 좀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대나 공대 쪽은 상위권 대학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도 2학년 프로그램에서 HRD라고 수학과학 트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던 거에서 그러면 2학년에 40명을 거기 중에서도 약간 의학 계열에 대한 보고서를 쓰거나 의학 계열을 가는 아이들한테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단지 생명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쓸 때 외부에서 좀 전문성 가지고 있는 과학고등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거의 그런 지도를 많이 해본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진 않지만 그 특별하게 수시까지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걸 좀 이렇게 학교가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는 제가 할 거예요. 내년부터 할 거고 1학년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정고등학교가 400명을 뽑습니다. 420명을 뽑습니다. 인근에서 가장 많은 저희들이 인근 학교보다 한 20, 30명 더 뽑습니다가 아니라요. 100명 이상 더 뽑게 됩니다. 정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사람 많은 게 뭐가 좋냐? 뭐가 좋냐면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4명밖에 안 뽑아. 대학에 볼 때요. 내가 신소재도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데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예를 들어 뭐 수학과를 가도 되고 기계공학과를 가도 되는데 수학과를 봤더니 5명밖에 안 뽑아. 여기는 70명 뽑아. 그러면 저희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은 70명. 그게 수학이냐 기계공학과 두 개를 고민을 하는 정도의 비슷한 적성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많이 뽑는 대로 가라 그래요. 이유는 뭐냐? 5명은 변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반적으로 상위권 한 20, 어디 그룹을 가든지 한 20%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20% 안에 들면 고등학교 가서 20% 안에 들면요. 1.5 이내거든요. 1.5. 반드시 1.5 이내예요. 반드시 1.5 이내인데 1.3 이렇게 초반에 우수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20%가 인원이 많아지면 20%에 대한 편차가 적어져요. 이해가 되실까요? 잘 모르면 그냥 그렇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학과라 편차라는 이야기를 잘해요. 편차가 적다는 거는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갈 때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것만 보면 300명이 200명이 자연계열 학교는 1등에서 10대 이것도 못 알아들으실 텐데 자연계 200명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인문계를 찍는 아이들이 인문계 쪽으로 많이 듣고 과학은 그냥 한두 개만 듣고 인문 중심으로 듣는 아이들이 있는데 왜냐면 지금은 그렇게 돼요. 1학년 때 수능 과목이 사회과학이 끝나기 때문에 1학년 거만 유지하고 2학년 3학년 때는 그냥 과학이 싫으니까 과학은 한두 개만 듣고 인문 중심으로 들어도 돼요. 난 그러면서 정시 준비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인문계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경제 이 인문 관련된 그런 수업을 많이 들으면 돼요. 정치, 법과 법정 이런 거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수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200명이 자연계열이면 10%가 1등급이니까 20명이어야 되는데 14명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는 200명이 한 과목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물화생지를 듣는다고 물화생지 중에 보통 3과목을 듣습니다. 많이 듣는 애들이. 4개 들으면 그건 좀 과도해요. 너무 치우친 거고. 200명이 4과목 중에 3개를 선택하게 되고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 14명이 됩니다. 이거 잘 모르겠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엄마 아빠 같이 오신 분들은 당신은 이해했어 그럼 집에 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많아지면 좀 유리해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변수가 잘하는 애 서너 명이 더 나보다 잘하는 딱 쟤네들하고 같이 우리 아이가 쟤랑 어떤 그 과목에 대해서 경쟁을 했을 때 부족할 좀 삐까삐까해요.
그러면 쟤네들만 아니면 될 것 같을 때는 기타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런 줄 아십시오. 지금 고교학점제를 기준으로는 크지 않아요. 학종에서는 교과도 있고 학종도 있는데 교과는 우리는 안 맞아요. 서울은 안 맞아요. 교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에서 수능에서 평균 3, 4등급밖에 안 나오는 아이들이 전교 1등인데 걔 내신 1.0이에요. 많아요. 수능은 4등급인데 극단적으로 수능은 9등급 체제에서 4등급인데 내신이 1.0이야. 단 하나도 2등급이 없는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많아요. 걔네들이랑 우리 아이는 양정에서 모의고사가 5, 1등급이 나오고 있는데 내신은 1.5야. 근데 둘이 갑자기 걔는 1.0, 나는 1.5. 그래서 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과예요. 교과죠. 그러니까 서울하고는 안 맞는데 어쨌건 학종에서 내신이 절대적이고요. 내신이 안 좋은데 선생님한테 와서 세특을 안 적어줬다 속상하고 막 한 줄 더 적어달라고 막 그러다 온 힘을 빼는 거예요. 그 힘에 문제 하나 더 푼 게 낫습니다. 내신이 안 좋으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내신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3학년 그 11월 달에 실력을 상위권으로 올려놓고 내가 수능을 잘 보면 그냥 그걸로 잘 가는 체제는 우리나라 입시 체제에서 변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아무리 정부가 왜 계속해서 고교학점제를 바꾸고 왜 계속해서 또 입시를 바꾸고 과목을 바꾸고 교육과정 바꾸겠어요. 계속 징징된다고 해야 돼. 계속 뭔가 이 교육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니는 그런 지역이랑 여기 이렇게 막 몰려있는 지역이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내신으로 학종을 간다. 수능 위주는 정시는 수능 위주이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보면 내신은 충분히 다 극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학풍을 보고 저 학교 보내고 싶은데 잘하는 애들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요 근처에서 가잖아요. 양정에 가면 내신에 불리할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있는 학교를 가요. 똑같아요. 우리 아이를 보세요. 양정을 오면 공부를 할 것 같아. 저 학교 가면 공부 안 할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학원을 한번 4군데, 5군데 바뀌어보세요. 애 눈을 보고. 바꾸는 그 달에만 잠깐, 그 주에 잠깐 선생님을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좀 해가다가, 안 해가다가 조금씩 10%씩 안 해가다가 얼만큼 안 해가도 괜찮은지를 알죠. 거기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게 고등학교, 우리 남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시기를, 그런 때를 좀 당겨주는 신용교육을 제가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1학년 아이들 그룹별로 지금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건 얘기하시는 동안 다 읽었을 거라고 보고, 네, 저희는, 그러니까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학과학 중심으로 아이들이 다 같이 수학과학을 올려야 중하위권의 아이들을 수학과학을 올려줘야 우리 학교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걸 생각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학종은 40%가 학종 교과 얘기했고요. 생활기록부가 제가 교감이 2023년도 9월에 됐어요. 그러고서 학교를 약간 좀 이렇게 조금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조금 더 이렇게 학교에 좀 이렇게 아이들 수업이 알차게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선생님 수업 똑바로 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자기기를 우리들이 선생님들은 이래요. 전자기기가 아예 그냥 규정으로 돼서 전자기기 핸드폰을 갖고 있을 수 없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과 엄마들의 온도 차이가 좀 있겠지만 양정고등학교 내년서부터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거둘 거고요. 핸드폰이 내 주머니에 없으면 손이 떨릴 것 같은 학생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가세요. 와서 아마 핸드폰 때문에 실갱이를 하다가 저는 이게 되게 완강해요. 아이들이 핸드폰이 하나도 없는데 야 얘들아 오늘 10분 일찍 끝났으니까 이제 뭐 자습해라. 그러고 딱 핸드폰을 내가 막 좀 제가 또 이렇게 중요한 연락하고 이러면 그 막 손을 꽉 잡고 떨리는 손을 갖고 있던 참고 있던 애가 그 핸드폰을 보면 이제 떨릴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들 수업 시간이 온전히 될 수 있게 하려고 이번 9월 달에 얼마 전에 이번 11월 달이구나 11월 1일부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과정에 진통도 좀 있어서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찬성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어쨌건 내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서관도 정상화시키고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매년 1억 이상의 운영비를 매년 아무리 자사고지만 학교에서 1억을 도서관 운영에 매년 1억 2천인데 이거를 투자해가면서 관리에 대한 거예요. 애들이 와서 관리가 수고라면 공부하겠다고 와 있던 아이가 엄마 너무 시끄러워. 엄마 좀 별로야. 안 돼. 이러잖아요. 저희 지금 대기자들이 생겨서 지금 선착순으로 하다가 대기자가 생겨서 지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로 하고 있어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고 내년에는 다시 한 2, 3편 정도 더 사람도 더 채용하고 해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2년 반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서부터의 양정고등학교는 저는 관리자로서 말씀드리면 생활기록부에 강조를 하려고 해요.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이제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애들이 만들어놓은 내신도 좋은데 애들이 열심히 한 활동에 대한 기록도 중요해요. 내신, 자, 이 고교학점제에서 정시를 본다고 하면 정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신은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활동한 거에 대한 세특도 그 아이의 특징이 좀 잘 드러나게 하자. 그래서 잘 드러날 수 있는 활동들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행평가와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좀 세부적으로 하고 진학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을 좀 강조를 할 겁니다. 세특 중요하고 이런 맥락, 이건 단지 선생님들, 교과 선생님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선생님 저 어제 교과 캠프하고 왔어요. 어떤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의 제목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실험을 했음. 이게 적히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실험을 했는데 이거로부터 내가 뭘 느꼈고 뭐 진로가 바뀌어서 어떤 책을 읽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다든지 그리고 그 내용이 다음 학기에 관련된 활동을 할 때 거기에서 1학년 때 배운 어떤 것으로부터 나는 이번에 한 발 더 어떤 게 나갔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활동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10개를 한 3개만 하면 되는데 10개를 해요. 10개를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10개를 다 적어. 그럼 제목만 적히죠. 어디 갔었고 이렇게 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다 적어주지 않고 그다음에 적절한 활동을 하고 700자를 적으면 3개 활동하면 되는데 거기다 막 여러 개 활동을 해서 결국 그 중에 어떤 걸 적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다른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너 이거 왜 신청 안 했어? 이거 좋다는데 그러면 엄마 나는 이번 학기에 요거를 할게. 다 끝났어. 더 할 필요도 없대. 더 하면 기존에 했던 활동들이 이렇게 침입을 받는 거죠. 간섭을 받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양정고등학교는 지리적으로도 위치로도 자사고로도 다 좋죠. 자사고 양정고등학교의 이야기를 좀 하면 서남권 유일에 인근에 있는 한가람고도 없어지고 장고도 없어지고 인근에서 우신고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습니다. 이 인근에 우리 털벌에서 서울시 반을 쫙 훑어보면 없어요. 그래서 양정고등학교는 하나고등학교만 없어지면 되는데 걔네들은 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재정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는데 하나고 재정을 살짝 되게 교장선생님하고 되게 제가 존경하는 교장선생님인데 선생님네는 재정이 어때요? 그랬더니 끄떡없다. 근데 재정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먼저 없어지겠구나. 없어지면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가 이렇게 지원도 많아지고 인근에서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 아이가 되게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인근에서 정말 잘하는 애들만 모이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우리 공부를 정말 전교 1등을 했다면 우리 아이가 전교 1등 한다면 보내고 싶은 그런 학교처럼 만들 수 있어요. 자사고는 충분히. 네. 그리고 학교도 그만큼 열심히 하고 강남에 있는 학교들은 내시 땡기면 집에 보내고 막 학원 보내야 되고 과외 보내야 되고 엄마 아빠들은 다 저기 쇼핑하고 다니면서 근데 우리는 약간 좀 오래 학교에 있으면 좋고 그렇죠. 백화점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만큼 저기 돈을 벌어다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학교도 같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역은 부모님들도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케어해 주셔야 되고 학교도 케어해 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질 수 있고 저는 인근에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걔네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좋은 그런 결과를 2년, 3년 후에 지금 고1서부터 저는 지금 고1이 졸업하는 그때부터 학교가 인근에서 이제 딱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3년째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학교가 3년째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한 5년쯤 노력이 지속되면 그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좋은 학교가, 좋은 이제 그 즐거운 학교 생활, 인성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로 심신이 건강해지고 대학을 진학할 때도 대학에서도 되게 자랑스러운 학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엘리트 학교예요. 프로그램을 보면 인근에서 어떤 학교도 어떤 전국적인 학교들 있잖아요. 전국적인 학교 어디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인성적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정말 오래된 왕실이 만든 학교인데 거기에 걸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준재 진학성과는 제가 생각하는 진학성과는 이 근처에서 좀 더 1등을 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알 수 있는 학교가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학원처럼 하면 됩니다. 다 잡아놓고 집에 못 가게 하고 막 공부하고 선생님들한테 막 어디 서울대 보내면 얼마씩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교육적인 어떤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유지하면서 아이들한테 정말 내 학교가 우리 학교 정말 좋은 학교야라는 또 좋은 선생님들이야 이런 걸 유지하면서 이걸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요.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좀 거슬리는데 거슬린다는 건 참 훌륭한 학교가 옆에 있어서 자극을 받고 같이 이렇게 순하고도 잘하고 싶다 이런 겁니다. 훌륭한 학교죠. 우리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유연한 교육과정. 우리가요 지금 만약에 어머니들께서 학생들도 다 같이 하루에 9시간씩 8교시까지 다 했으면 좋겠어요. 7교시 끝났는데 4시에 끝났는데 5시까지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들이랑 학생들이 다 같이 원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하면 됩니다. 교육청에서 감사를 계속 나오겠지만 권장을 하겠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걸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유연하게 할 수 있고요. 지원해서 면접하기 때문에 소속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가 뽑는 거잖아요.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첨해서 들어오면 애들이 내가 재수가 좋았을지도 막 그렇게 있어요. 면접 전형은 1.2배수 이상 되면 되고요. 어쨌건 지원을 해서 면접을 하고 우리가 학비를 내면서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25년까지 많은 그 어떤 토대를 마련을 해놨고요. 2026년도부터 이 토대 위에 학생들이 활동을 할 때 작년에 키워드가 생활기록부라고 했는데 계속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학력 모두 다 훌륭하다. 교육과정은 그냥 간단하게 들으세요. 그냥 요거는 봐도 모르세요. 아시면 학부 대표를 하셨거나 그랬던 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1학년은 전국적으로 다 내가 선택할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세팅이 돼 있어요. 세팅이 돼 있는데 요번에 국유학점제에서 다른 학교들은 32시간, 일주일에 32시간을 해요. 하루에 7교시를 하거든요. 7교시 했어요. 몇이에요? 73? 28이죠. 그럼 32시간이니까 4시간만 더 하면 되죠.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수업하고 아이가 옵니다. 또는 그렇게 돼요. 또는 6교시 3시에 끝나는 날이 3번이에요. 어쨌건 7교시 다 하고 나면 그렇게 되는 게 일반인데 일반 양정은 일단 기존에 하던 대로 7교시가 34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사고의 특징이기 때문에 자사고를 드러내주는 좋은 어떤 대학에서 자사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되게 애매했었는데 지금은 이걸로 자사고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건 유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2학년이 되면 내가 학종을 기준으로 보면 정시는 문과 이거 없고요. 학종을 기준으로 보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과에 대한 진로를 갖고 이렇게 좀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3학년 때는 이거는 이제 수능하고 관련된 또는 학종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고 3학년은 1학기 때까지밖에 수시에서 안 들어가지만 3학년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일반 선택이 아니라 진로나 융합이라고 하는 선택들을 하게 돼요. 어쨌건 고교학점제에서는 일반 선택, 그냥 선택, 2, 3학년 때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꼭 들어야 되는 건 들어야 됩니다. 2학년 때 확통, 예를 들어 미적분이 이 선택인데 무조건 안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거 다 여기는 거의 들어야 되는 거 꼭 듣고 나면 내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하고 몇 개 생기지 않을 거고 여기는 거의 대부분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면 됩니다. 양정고등학교 특징을 말씀드리면 204단이에요. 교육청에서는 192단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192단위를 해야 돼요. 아마 여기서 알고 있는 모든, 어머니가 알고 있는 모든 고등학교는 192시간을 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판단해서 우리는 내일 4시에 끝나고 금요일은 12시에 보낼 거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 3시에 보내고 이틀만 7교시에 보낼 거야. 이래도 돼요. 그렇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도 4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장이 판단해서 해 그러면 하겠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굳이 하지 말라는 거를 그리고 교육청에서 약간 강제할 수 있어요. 교육청이 어떻게 해요? 지원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하자는 대로 같이 하는 게 좋죠. 일반 고등학교는. 저희는 34단위로 34시간씩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보다 그러니까 3년을 통틀으면 12시수가 더 나와요. 12시수면 2단위짜리는 6과목, 3단위짜리는 4과목, 그 다음에 여기 2는 뭐냐면 자율적 운영 과정 중에 음악하고 미술이 중요하죠. 근데 음악하고 미술을 일반은 10시간, 3년 동안 10시간을 반드시 그 이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그렇진 않아요. 그걸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정은 음악에 대한, 음악 미술 그렇다고 안 합니까? 되게 중요한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그 시간에 음악 미술을 알차게 교육을 하고 1인이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아시겠지만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알차게 하고 그 남는 시간, 거기서 확보된 시간이 2시간이나 3시간인데 지금 사사고에서는 2시간을 빼서 다시 일반 교과를 넘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4, 5과목 정도를 다른 충분한 교육과정을 하면서 주요 과목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몇 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사고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사고나 뭐 하나고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만 하나고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는 녹화 끝나고 저거 뭐 좀만 할게요. 하여튼 저는 우리 아이가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좋아요. 이 근처 목동 지역에서 반에서 상위권을 하고 있던 아이가 저쪽으로 가서 중위권을 할 것 같다? 저는 그럼 무조건 차라리 일반 고등학교 보내더라도 그래서 공부하는 만큼 어느 정도 성취를 받아야 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받는 아이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양정에 와도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유 때문에 1학년 기초과목 모두 기초과목 국, 영, 수, 사과. 국영수는 수능 과목은 아닌데 사회과학 과목에다가 4단위씩을 배정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교양을 포기하거나 사회과학을 4단위씩 주거나. 양정은 4단위씩 모두 다 4단위씩 배정하고 교양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하죠? 모르시니까 그냥 입학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입학을 하십시오. 이건 뭐냐면 어쨌건 지금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게 뭐냐면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몇 학점, 과목별로 몇 학점씩 이수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근데 자사고는 양정고등학교는 1학년 때 이미 기초과목을 했기 때문에 2학년서부터는 특별히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한두 과목 차이지만 일반 계고 대비 14시간의 추가적인 이수를 하고요. 3시에 가는 거는 학원도 문 안 열어요. 3시. 그러니까 이거 뭐 여러 번 들었겠지만 3시 6단에서 사는 사람들은 3시 되면 엄마 그럼 4시 되면 4시 10분에 이제 중학교 애가 와요. 5시에 이제 애가 엄마 저기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시간에 막 뭔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요. 고등학생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 꼭 해야 되는 정해진 곳에서 내 스스로를 갖다 놓는 체지야. 애들이 놀고 있으니까 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애들은 많지 않죠. 우리 아이가 그렇다 손들어 보세요. 전교 1등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시설하고 환경에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이분이 명성황후가 시해되시고 고종이 수능 황계비하고 상궁이셨던 수업 황계비하고 결혼을 하시고 다시
이분께서 이제 그 내탕금으로 양정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양정진명 청년했는데요. 네, 그렇게 되고 이분의 사촌 오빠로 알고 있는 어떤 친척이 이분이 설립을 하셨습니다. 양정이라는 이름은 읽을 수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성공약. 저희가 얼마 전에 조금 아까 이렇게 화면을 보셨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육기관이고요. 정말 여기 앞에 이렇게 이분들 보시면 아시지만 다 재정계에서 좀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주 아주 또 이렇게 저기 어디야 강남에 있는 학교는 싸이가 나온 데도 있고 동덕여대 아이유도 있고 막 그래서 막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게 재경 쪽에서요. 되게 양정은 잘 이렇게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양정 모임이 많이 있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100년 전에 송규정 씨가 계셨는데, 송규정 의원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지금도 양정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대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고, 그렇죠? 대통령 한번 배출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잘 배출이, 요즘 보면 대통령 됐다고 좋아할 건 아니고, 좋은 대통령이 되면 나오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민감한 얘기는 아니죠? 네. 좋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양정에서. 바라봅니다. 이게요,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다 양정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양정 고등학교 학생들이고요. 요번에 그 5월 15일 날 KBS를 빌려서 우리들이 한번 멋있게 공연해보자. 이렇게 했던 걸 한번 실황을 한번 보내드립니다. 양정 응원단 학생들과 요만큼 졸업생, 그 다음에 중학교, 나머지 고등학교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이렇게 공연을 해 정말 감동적인, 이것도 트로트였나 모르겠네. 비가 왔었어요. 이번에 120주년 때. 마라톤을 또 크게 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데도 우리는 하죠. 남자 고등학교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달렸는데, 엄마들한테 딱 한 통의 아침에 딱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딱 한 통. 비가 오늘 뛰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애들은 이미 아는 밤이 지나서 이제 꼬린 지점을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뛰고 있는 건 아니겠죠? 어머니, 좀 이따 좀 바빠가지고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딱 했는데. 그래가지고 걱정을 좀 했는데, 그 맘카페 같은 데서 좀 눈물이, 왜냐면 걱정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냥 울컥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머니께, 남자 학교로 너무 좋다. 애들이 비에 쫄딱 젖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애가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하고 보면서 정말 이 엄마들의 생각인데, 남자 학교를 보내고 있구나, 진짜.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끝이 좋아야 되는 거라, 그렇지만 양정이 안전에 대해 요즘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전이 정말 중요한 때잖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아이들을 하게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아무도 체육 선생님들 다 그 목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다 비를 쫄딱 맞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아이들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주년 때 말이에요. 남편이 에베레스트 좀 다녀올게. 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양정고등학교가 내 모교가 100년이 됐대. 그래서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학교예요. 우리가 저도 양정 출신이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단위학교는 찍었어요. 한 명이. 재학생들은 재학생 2명 산악반 애들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걔네들 베이스 캠프에 머물고 날씨 올라가다가 날씨가 너무 오늘은 이제 철수하고 내려오는, 그러니까 요 멤버가 철수하고 내려오는데 거긴 그렇대. 날씨가 완전히 먹으면 내려오려고 그냥 철수하고 내려오는데 다시 확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몇 명이 다시 올라가서 찍었던 적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학교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학교 농구장 넓게 잘 찍혔네요, 사진이. 네, 넓습니다. 농구장이 있고요. 여기 지금 계신 데는 여기. 네, 여기고요. 강당이고, 강당 개보수를 할 겁니다. 내년에 요 강당을 좀, 조명, 그 다음에 여기 아시바라는 무대 조명, 그 다음에 여기 무대도 좀 더 넓히고 해서 오케스트라 아이들 100명이 온전하게 좁지 않게 할 수 있게 좀 늘려서 개보수하는 게 저의 수건사업, 내년도의 수건사업이기도 합니다. 학교 학생들은 저거고요. 그 생활기록부 잘 적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전면이고요. 도서관 2층에 보면 이렇게 130석, 이 어머니 학생들, 이렇게, 1등급 때 아이들 다 모여라.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때 아이들 다 모여라.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학생들한테 맞는 이야기들도 해주기도 하고 선생님도 회의도 하고 학부모도 회의도 하는 특강도 하는 얼마 전에 최근에 썼던 큰 거는 최지천 교수님 모셔가지고 아이들한테 100명한테 책을 주고 최지천 교수님 책을 다 읽게 한 다음에 그 최지천 교수님한테 질문을 먼저 보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걸 토론회를 여기서 했었고요. 요 1년에 이 유명한 저명한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은 말, 너네들은 작은 말을 해도 애들이 와 저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해주니까 나도 그렇게 잘해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모셔서 1년에 4명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장소고요. 여기는 요거 끝나고 나면 해가 아직 지진 않을 테니까 제가 오래 하지 않을 겁니다. 해가 지지 않기 전에 도서관 1층 가서 역사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이게 어떤 학교인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설립되어 온 학교인지 별자치를 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지금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도서관을 이런 식으로 개인이 저희 공부할 수 있게 하는데 시설보다는 요건 2학년 요건 그 도서관 2층에 여기는 카페처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애들 밥도 좀 먹고 딱 특정한 그 점심시간에만 밥을 먹고 나머지 또 조용히 공부할 수 있게 여기는 또 멘토링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졸업생들이 와서 뭐 가르쳐주고 기초학력이라든가 기초수업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하는 데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 다음에 요건 1학년이 쓸 수 있는 90석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쾌적하게 만들었고요.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지정석을 하고 출결 체크도 80분마다 출결 체크를 해서 어머니들이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학생들도 꽤 보이니까 학생들 막 여기 자유석 와도 뭐 이렇게 왔나 보다 누가 출석 체크도 안 하고 이런 데 가고 싶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불편하지만 내가 막 뛰어가서 그 시간에 들어가야 돼서 앉아있고 내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에서 나를 관리해주는 학교를 가야 되고요. 그렇게 관리해주는 관리해주는 학교 이런 데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조금 불편해요. 집에 있으면 침대 있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침대 있고 책상 있고 나가면 물도 있고 그런 데서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지 않아. 눈치도 보지 않아. 당연히 눈치 볼 사람도 있죠. 문 열고 딱 나가면 엄마가 너는 지금 또 나오니? 물 먹으러 나왔다고. 너 조금 아까 나왔잖아. 그때 화장실에 이게 안 돼요. 나가다 보면 너 어디 가니? 들어가 다시 앉아. 이런 데 있어야 한 달, 2달, 3달 지나잖아. 학생들이. 이제 제 얼굴이 안 좋네. 그래서 씁니다. 학부모들의 요것도 오래 만들었는데요. 오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좀 돈을 많이 써가지고 좀 잔소리도 들었습니다만 학부모 회의실이라든가 부장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회의할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었고 여기 냉장고도 있고 좀 학부모들께서도 많이 이걸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과교실 주로 되어 있는 별관을 말씀을 드리면 1층은 식당이고 지금 뭐 교과교실로 다 수학과 교과교실 요건 4층인데 수학과 교과교실 4개를 가지고 있고 다른 국어 교과교실, 영어 언어과 교실, 외국어 교과교실 다 있고요. 수학과 교실 이렇게 특수하게 수학과 실판 많이 들어있는 그런 교실도 있고 있습니다. 동아리실은 이건 외부가 아니라 우리 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시설이 있고 탁구 시설도 있고 다 한 곳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가 넓이 있어서 이런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접니다. 요 뒤에 있는 애들 여학생들은 국제기로 해서요. 여기 프랑스 아이들이 왔을 때 제가 여기서 태권도 한번 수업을 해준 겁니다. 자, 운동장이 지금 10억짜리, 12억짜리 운동장 어제 좀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어제가 아니라 이번 11월 달에 다 완공이 돼서 이번에 들어오면 이게 7년이 지나면 또 갈아야 될 때가 돼요. 바닥이 좀 미끈미끈해지는데 지금은 이제 내년에 들어오시는 신입생들은 공 차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와라.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공부도 잘 차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뛸 때는 내가 진짜 일주일 동안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공은 좀 좋은 데서 차야 되지 않겠어? 이런 아이들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싶은데 운동장 마음에 들고 어떡하지 갈등을 때리면은 오늘 공부해야 됩니다. 더 넓어요? 네, 더 넓고. 여기는 생활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양정 호텔이었는데 양정 호텔이 아니라 지금 벽지도 뜯어지고 지금 막 호텔이 아니라 지금 쥐가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재개발을 하려고 요거는 아주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거는 살짝 뺄까 말까 하다가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될 거로 봅니다. 추진이 된다면 기숙사를 만들려고. 공부를 잘하는 3학년 1학년 때 학원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3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공부하고는 좀 덜 다니고 이제 내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애들이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살짝 생각은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조건 하에 끝나고 집이 뭐 6단지 저쪽이 모르겠습니다만 딱 끝나고 테마관으로 가서 씻고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밥이 돼 있고 깨워주고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딱 바로 그냥 딱 학교에서 자고 학교에서 나오는 거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와서 애한테 야 넌 도대체 뭐 이런 거 없죠. 안 보는 겁니다 애를. 그냥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침에 야 너 오늘 학교 가. 야 신발 신고 있는데 막 밥 먹고 나라고 막 이게 모든 집이 똑같죠. 저희 집 얘기는 다 웃는 걸로 와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로 설계를 하고 제가 그냥 말이 아니라 지금 사진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잠만 자고 여기서 잠만 자고 이러면 정신병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6명이 자면 이 좁은 공간에 6명이 자는 거예요. 학생들이 할 거예요? 군대는 안 갔다 왔으니까. 근데 우리 진짜 기숙하고 이렇게 잡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일단 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유리창 반드시 만들어놔라. 그런 겁니다. 근데 잠만 자고 아침 밤 11시 넘어서 오고 씻고 자는 거예요. 근데 씻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아이들 아침에 좀 붐비면 여기서 식사를 여기서 할 수도 있고 다목적모도 하고 뭐 생활관이라는 것도 여기서 합니다. 생활관도 할 수 있어요. 식당은 따로 있고 조리원이 당연히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밤 11시에 와서 집에를 아침에 가지만 11시에 와서 집에 가지만 이거 어떡하다 이렇게 되지. 시간이 많이 드는데. 네. 여기 프린터도 놔주고 학습 공간도 있고요. 테라스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있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영상 찍어갖고 이렇게 다 캡처해가지고 왜 안 와주냐 이러고 안 됩니다. 네,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동아리 진로 세특 행동 발달. 이 생활기록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별로 이렇게 자율활동도 중요합니다만 동아리 진로 세특 행동 발달 이 정도가 아이들을 좀 기록하는 거고 자율활동도 지금은 자율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 자율활동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선생님들이 막 활동한 걸 어디든 막 적다 보니까 그냥 대면식을 했음, 소풍 갔다 왔음 이런 게 아니라 자율활동 시간에 이 아이의 특징들을 적어주는 그런 뭐 적을 게 없으니까 이게 학교가 이렇게 이런 데 적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지기도 하고요. 학종에서 내신이 중요하고 모의고사는 수능과 또 학종에서도 최저가 중요해진다. 이런 겁니다. 수시하고 정시에서 서류 영향력, 학생부 영향력이 어쨌건 미약하겠지만 이걸 너무 확대해서 긴장시키지 말라는 거지 3학년 2학기 때까지 정시로 재수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내신을 엄마 이제 내신 버릴까? 안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3.0이면 3.0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학교 생활을 해야 된다. 세특이 중요하다. 동아리가 있고 저희 학교는 자율활동이 뭐 수학여행 이런 건데 생활관 교육이 우리 학교만 있는 겁니다. 아까 그 개조하겠다는 그곳에서 개조를 해도 생활관은 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관을 합니다. 이건 우리만 하는 거죠. 양정만 하고 있는 거고 좀 더 교육적인 방법으로 그 1박을 하면서 축구하고 이게 아니라 1박을 하면서 뭔가 진학에 대해서 아니면 상담에 대해서 뭔가 예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 우리가 동아리가 잘 돼 있고요. 동아리가 오래된 학교인데 동아리가 특히나 이 여러 가지 대선배님들 막 1, 2에 대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내가 맛있는 거 줄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선배들이 와서 아버지 같은 선배들이 와서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하는 동아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쪽에 이렇게 하다가 뒤에 할 거 없으니까 쫙 넘어가는가 보다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앞쪽에 이렇게 사이사이 담아가지고 했고요. 지금 나눠드린 그 브로셔가 제가 26년을 위해서 작년에 다시 만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만든 거예요. 변화되는. 작년에는 시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브로셔에는 이번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학교가, 이렇게 강조해서 나갈 것인지가 적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봉사활동, 어느 학교를 갔든 봉사활동으로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봉사활동 400시간을 해야 되고, 이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왜 봉사활동이 정말 필요 없어졌냐? 2010년, 지금 대학의 로스쿨이 로 갔네 막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시기에 봉사활동 400시간 정도는 해야 서울대를 갈 수 있고 이런 시대에 그게 이어지면서 엄마 아빠가 봉사활동 대신해주고 그 쪽지를 가져다 아이 이름을 바꿔주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아이에게 봉사활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반영을 하지 않죠.
대안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봉사활동 중요해지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하는 뭐 영상 강비반, 선생님 노트북을 갖다 주는 거, 그 다음에 뭐 학교 복도 청소하는 거, 이런 정도는 학교에서 기대를 해줄 수 있고요. 적당히 봉사활동은 그 안에서 1년, 한 학기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씩 그런 거 참여하면 충분히 됩니다. 모든 학교 가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하거나, 새롭게 하거나. 이것도 다시 하는 건데, 아이들이 진로가 중요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세특에. 내가 어느 과에 가고 싶은데 의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반도체를 하고 싶다, AI를 하고 싶다,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진로들을 그 진짜 실무, 거기에서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게 학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학부모, 동문들, 이런 분들을 한 30개 교실에다가 직업군으로 30명을 갖다 놔요. 그럼 내가 학부모인데 섭외를 받았어요. 변리사야. 그럼 내가 교실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1교시나 방과후 신청하듯이, 수강 신청하듯이, 내일 1교시엔 이거 들을 거고, 2교시엔 이거 들을 거고, 3교시 이걸 들을 거고, 선착순을 마감하면 이 교실에 내 직업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1교시에 오겠죠. 걔네들한테 내가 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개 정도를 듣는다면, 1교시, 2교시, 3교시 듣는다면 아이들은 3개 중에 다 적는 게 아니라 3개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 정도를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느꼈고, 이런 것들을 뭐 세부적인 걸, 내가 막연하게 관심이 있었는데, 이거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든지, 막연하게 관심이 있었는데 디테일하게 뭔가를 이렇게 좀 알게 됐다든지 이런 걸 해서 이런 것 하나를 하려고 하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진로 기자다 관련해서 전공된 내가 기사를 적는 거예요. 내가 관련된 거에 대한 이 직업에 대한 하고 발표하고 그걸 진로 선생님께서 검선해서 필요하면 적어주는 거예요. 연강 활동으로 이거 두 개만 해도 진로가 차기 때문에 700자면 200자, 250자는 적어야지 이 뭔가를 적을 수 있거든요. 진로에다가 4개를 적겠다 그러면 150자씩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아무것도 네가 이걸 했다는 것밖에 안 나오니까 생활기록부는 저희 학교가 알아서 할게요. 1인 1학기는 굉장히 중요한 학교에서 굉장히 제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동아리입니다. 1학년 전체가 이번 21일인가?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1학년 전체 여기서 학급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해요. 학급 전체가 30명이 30명, 35명이 전체가 올라와서 이 아이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1년 동안 악기를 배우지 못했어도 와서 지휘라도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전화고 나이 하나도 하는 거를 작년에 알았어요. 어떤 애가 인형 칼을 쓰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걔네들 막 듣다 보면 이렇게 웃으세요. 그래서 쟤는 뭐지? 음악 쓰는데 쟤는 뭐야?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이 공명이 다이너소라서 그래서 공명 그러니까 그런 그 선생님이 제가 그 음악 선생님, 우리 학교 음악 선생님을 좀 존경하고 좋아하고 이런 이유가 그런 음악 교육을 시켜요. 성적을 위한 게 아니라 참여를 하게 해요. 그리고서 그 반에서 잘하는 아이들을 학기 초에 좀 관심도 있고, 좀 능력도 있고, 관심도 있고, 이런 아이들, 또 하고 싶은 아이들 모아서 1, 2학년 100명을 모아서 우리가 2학년 때까지 오케스트라 YW 동아리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고요. 모든 행사에 이 아이들이 연주를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춘천 경영 대회에 가서는 전국 춘천 경영 대회인데 여기서는 매년 망하면 음상, 잘하면 음상, 대상을 잘 주더라고요. 근데 전국에 17개에서 20개 고등학교에 그런 음악 전문 학교가 와서 1반계가 유일하게 제일 많은 100명은 없어요. 다른 데는 50명만 넘으면 되니까 40명은 넘으면 되니까 딱 인원수 맞춰요. 근데 우리는 100명이 다 올라가서 소리를 내요. 근데 제가 작년 따라갔더니 여러 번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대한 걸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있는데 중간에 삑사리라는 소리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나는 누구든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계속 나나. 내가 그 담당 선생님한테 선생님, 아니 우리 60명만 해도 제일 많이 가니까 20명 30명 못하는 애들 잘리는 게 대회인데 선생님 그냥 저희는 다 올라가. 1년 동안 연습했기 때문에 다 올라가. 그런데도 좋은 성적을 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실적주거든요. 약간 실적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반전체가 전반만 돌아가면서 쓰는 게 아니라 반전체 반대하게 푸시업을 하면 이게 너는 좀 빠지더라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존경한다. 그래서 존경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교의 음악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가 다 한다. 학교 오케스트라 하는 거 보면요. 학교 전체 학교 다 올라가는데 들을만해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이렇게 오는
교통비만 내면 됩니다. 네. 그러면 교통비만 주라고 해서 교통비만 줬는데 핫도그 같은 거 사먹고 싶으면 자기가 사먹어야 되니까 그런 건 줘야 됩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이렇게 4개가 지금 정상적으로 다시 여기 이외에 4개가 더 있었는데 코로나 4년을 지나면서 3개가 연락이 기다리고 이럴 때 이제 내년을 해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 학교하고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미국 쪽에 유주에 미국의 중에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미국 고등학교를 그런데 막 시골 학교 이런 게 아니라 명문 중에 그런 학교를 찾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갔는데요. 지난주에 양정에 와서 10일 동안 홈스테이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갈 때 보면 정말 감동적인 애들이 막 한국어에 대한 어떤 요즘에 또 한국 위상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척이 아니라 우리 학교 선생님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건 뭐 이런 얘기까지 좋아지만 기록을 좀 가지고 책자처럼 기록을 남겨서 책을 봐도 감동이 전해질 수 있게 그걸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이들은 정말 뭐 엄청 성장합니다. 월드스쿨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 세계 24여 개, 23개 학교니까 한 개 학교에서 그 나라에서 한 개 고등학교가 지정을 해서 그 한국 대표로 가는데요. 이게 지금 돌아가셨는데 1973년서부터 교장 선생님 하셨던 35년간 교장 선생님 하셨던 교장을 35년 하셨어요. 양정에서. 그분이 이거를 국제교육 가지고 가셔서 이거를 양정에서 애를 쓰셔서 이걸 저희 학교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월드스쿨도 지난주에 아이들이 왔습니다. 이건 사진이고요. 수학과학 트랙은 10분이 남았는데 거의 다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구영재 교육이고요. 구영재 교육이라 1학년과 2학년들을 시험을 통해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 아이들은 상위권 학생들의 수월성 교육을 해요. 기초학력, 좀 못한 기초학력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교육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케어하죠. 최고의 상위권 아이들도 수월성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위한 교육을 이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벗어나고 훌륭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같이 요거는 아마 선발이지만 요거는 신청입니다. 신청을 해서 하는 거고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게 결국은 여기 제가 한번 듣다 보니까 지금 브로셔에 잘 나와 있어서 잘 나와 있고요. 요거는 지금 의학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구분을 좀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게 좀 이런 분야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선생님들하고 하고요. 지금은 4개가 1계절인데 4명이 1계절로 이걸 쓰고 있는데 2명이 1계절로 나눠서 지도교사 선생님들을 내외고에서 좀 모셔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에 좀 차별을 주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요, 약간 상위권 아이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중요하지만, 이거는 아니라 아직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생활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정말 전국의 최상위권 아이들이랑 경쟁을 해야 될 수 있는 생활교육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모든 학생들한테 다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거기 있는 곳이 있어요. 메이커랑 펀트, 건축, 아두이노인데 파이썬을 활용하여 경제에 대한 거고요. 메이커는 건축 분야가 있고요. 이건 적어도 건축에 보면 이렇게 모형 만들잖아요. 스티로폼과 하드 보드로 그런 것도 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고 마찬가지 생활교육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를 좀 볼 수 있게 실시로 하겠습니다. 활동을 그냥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상스럽게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데 홍보도 중요하고 기록도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과 캠프라는 게 있는데 교과 캠프는 지금 뭐냐면 경시대회가 있었잖아요. 과목별 경시대회가 있었잖아요. 그 경시대회가 대회자를 하지 마라, 경시도 하지 마라. 왜 안 하게 할까요? 대학교에 자, 너 토플 만점이야? 너 스케이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피겨 1등 했어? 야, 아무것도 적지 마. 왜냐면 그걸 적는 순간 대학이 너를 뽑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적지 마. 이게 지금, 이거는요, 야, 그것도 못 적게. 이거는 이것도 못 적게. 독서도 적지 마.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걸로부터 잘하는 아이들의 역량이 그 아이에게만 나타나는 역량이 기록되는 거를 사실 선발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를 찍고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생활교육과 그렇게 됐어요.
어떤 선생님이 1000자를 적어주는 거예요. 우리 500자를 적어주는데. 우리 근데 얘네들이 실적이 좋아. 잘 가. 그래서 1500자를 적는 거예요. 선생님이. 2000자 안에서 막 너무 과열되니까 다 그냥 생활기록부는 아무것도 적지 말고 과목비로 500자씩만 적고 세특을 적어라. 그러니까 세특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지 세특이 원래부터 중요했던 건 아니에요. 볼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시대회가 없어지니까 와 선생님들은 경시대회 이제 안 해도 되니까 편하다. 좋다. 이게 아니라 양정은 그런 교과별로 아이들이 경시대회를 안 하는 대신에 아이들이 어떤 관련된 어떤 활동 중심으로 하고 그 활동에 관찰된 거를 좀 기록을 해줄 수 있게 하자고 해가지고 한 건데 이 활동이라는 건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내신도 좋은 아이들 중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내신이 1학년 때는 포기를 잘 안 하죠. 2학년 때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래서 활동을 엄청 애들이 너무 막 치열하게 막 신청을 해요. 근데 과학실험 과목별 20명 이상 못해요. 안전 때문에 실험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2명, 3명이 달라붙어도 20명부터 실험 못해요. 4시간 동안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막 치열하게 막 5초 만에 막 몇 초 만에 마감이 되는 일이 요즘에 생겨서 과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올해 겨울에도 한 번 더 해주시고 내년도 학기별로 좀 이렇게 운영을 이게 안정적으로 하면 어떨까? 어차피 2학년 되면 내 내신은 이렇구나. 또 활동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겠구나 이런 걸 2학년 때 알아요. 근데 1학년 때 너 어차피 내신 이럴 것 같으니까 하지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좀 내년에는 이게 되게 그리고 또 서로 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몇 년 지났는데 2년, 3년, 4년 시작한 지 몇 년 됐는데요. 이렇게 요즘에 치열해졌어요. 근데 그런 이유는 이게 내실이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하여튼 뭐 오면 내년에 와도 요거는 좀 논술 프로그램 논술 수학 이게 말은 이렇게 적었는데 수리 논술 그다음에 양정은 교과는 못하지만 수리 논술이가 인문 논술은 수시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학교 예산을 들여서 또 자비도 당연히 수익자 부담을 해야죠. 수익자 부담하지만 어느 정도 너무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좀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느냐 수리 논술은 지금 15년 됐습니다. 양정고등학교 시작한 지가. 노하우를 잘 갖고 있다. 독서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독서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국어에서는 인문에서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며칠 전에 오셨고요. 10월 15일 날 오셨고 양정 GGG라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연 4회 이거를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학생 80명, 학생 100명, 학부모 20명, 교원은 그냥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참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연사회고요. 선착순입니다. 어머니들 반응 되게 좋았고요. 네, 10월 달에 장동선이라고 아시는가요? 저는 좀 멍청해가지고 제가 장동선 선생님께서 오셔서 12월 달에 그 책은 이미 나눠줬고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2025년도 실적이긴 한데 매우 제가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고3이 잘 간 건 뭐가 중요해요? 지금 고3이 잘 간 건 뭐가 중요해요? 지금 고1 나보다 1년 선배, 2년 선배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잽파스 터뜨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학교에 지원을 시켜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정 지역, 이 목동 지역이 서울대도 중요하지만 의대도 서울대 못지않게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 맞춰서 좀 진학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요거는 그냥 뭐 한 줄 한 줄 읽으면 되는데 시간이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딱 드리면 생기부에 강조를 할 거니까 믿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서관 운영 아까 사이사이 말씀드렸어요. 365일이에요. 365일. 여기 안 적혔나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11시까지, 23시까지 매일 하고요. 추석 오전에도 해요. 추석 오전, 설날 오전은 출석 체크는 안 해요. 근데 그 오후서부터는 출석 체크를 하고요.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아이를 놓고 넌 공부해라 하고 가라 그러고서 엄마만 좀 잠깐 여기 좀 친척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학교에서 공부하겠다고 자리를 배정받은 학생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스카를 끊거나 스카를 가거나 이래야 되는 학교가 닫아서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지금 정말 이거는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예외 없는 시간을 놓다 보면 학교가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있고요. 교사가 관리하고 입실 퇴실 할 때 이렇게 들어갈 때
1학년은 아닌데요. 지금 2, 3학년은 문자 서비스를 받고 있고, 프린터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왜냐면, 친구 자료를 인쇄하고 싶은데, 인쇄하러 광장까지 가는 걸 한번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3페이지, 4페이지를 인쇄하러 오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범생이었는데, 선생님, 잠깐, 어디 가니? 네. 그래가지고 다음날 복합 프린터에 큰 걸 놔줬습니다. 그래도 한 달 동안 애들이 막 쓰더라고요. 막 쓰더라고요. 이상한 걸 막 계속 복사하고, 그래서 고장났는데 고민하다가 좀 더 있어보자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장난도 계속 한 달 동안 치고 나더니 재미가 없어진 모양이에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 실무사라는 건 처음에 1명이었다가 2023년도에 1명이었다가 24년도에 4명이었다가 내년에는 6명으로 늘려서 안정적으로 하고요. 학부모님들이 감독을 참여해달라 하는 거는 돈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3시간 정도는 좀 해주시면 감사하죠. 감사하다는 건 와서 보시라는 거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 개 전자기기를 규정을 했고요. 수행평가 예고제는 학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선생님들하고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수행평가를 할 때 매년 과목은 똑같은데 매년 바뀌어요. 작년에는 이런 수행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런 수행평가 할 만하다 해서 내가 그 과목을 추천했는데 선생님이 바뀌면서 막 완전히 생뚱맞은 다른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평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과서 안에서 문제를 낸다고는 정기수 교과서 나와 있잖아요. 수행평가도 2년 전, 3년 전에 적어도 만 1년 전에는 그 수행평가가 예고가 되면 좋겠다. 얘기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학교들은 없습니다. 그러고 있고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건 다 말씀 다 드렸고, 연합평가라든가 모의고사가 아이들이 많이 준비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학교가 또 어느 정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신입생들이니까 들어야죠.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요 기간에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합격하고 나면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이 학생들이 들어올 때부터 양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담임소개도 하고 이런 거 하지만 중식 체험도 작년서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양정 굿즈 웰컴 키트를 좀 성의껏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 있고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이거 한 번도 안 하다가 작년에 처음 했거든요. 그럼 받은 아이들이 그 전년도 2학년 아이들은 왜 이런 거 우리 때는 안 주더니 지금 애들이 주냐 이렇게 2학년 그렇게 불평하고 1학년들은 계속 줬는데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늦게 주냐 그래가지고요. 올해는 좀 시간 맞춰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정 가족의 밤은 2, 3학년의 오케스트라 그 100명의 훌륭한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어머니 양정 가족이 된 신입생 350명과 학부모 350명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번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모셔놓고 여기서 환영 음악회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요거는 그냥 수행평가만 요것만 한번 볼게요. 저희들이 우인서라고 해가지고요. 1학년, 2학년에서 1학년으로 학대 운영을 하는데 담임선생님들이나 교과선생님들 나를 가르치는 최상위권이어야 가능합니다. 반에서 3명 정도. 그러면 나를 가르치는 교과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생활기록을 띄워놓고 담임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아이가 성적도 양호한데 이 아이가 어떤 쪽의 진로를 갖고 있고 어디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고민은 뭐고 담임이 생각하는 고민은 또 뭐고 선생님들이 부탁하는 것들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서울에 있는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있는 200명 이하의 특수한 고등학교에서 거기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양중에서 지금 3년째 하고 있고 3학년을 주로 하고 있는데 3학년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1학년, 2학년 때가 중요하거든요. 3학년 때 되면 뭐예요? 1학년 때 이게 안 돼 있던 것만 발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요거는 생활기록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진 찍으실래요? 그건 아니고 200세 똑같은 얘기 드리는데 제가 좀 담겨 있어서 요것도 한번 약속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내년에 새로 하는 것들이 내년에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눈이 가요. 뭐냐면 8월 말 12월 말에 한 4일 정도씩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전문가를 섭외해서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진학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이 강남 로비에다가 부스 한 17개를 차려놓고 거기에 서울시에 있는 진학 전문가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놓고요. 신청해서 거기에서 코엑스 가서 막 다른 학교 가고 사설 가서 상담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재학생들이면 그래도 신청, 선착순위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는데 제가 예산이 좀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 정도가 들 것 같아요. 더 벌릴 수도 없고 선착순위 될지 아니면 뭐 내신 어느 정도 범위를 막 크지 않겠지만 아직 고민 중입니다. 어쨌건 이거 할 거다. 네. 그다음 면접 전형이랑 수업 공개에 날 때는 수업 공개 날은 우리가 개선이니까 지금 1, 2, 3학년 어머니들은 이제 올라오면 수업 공개 날 땐 많이 와주십시오. 학교 수업을 많이 좀 이렇게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고는 이거는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거 양정고 중장기 발전인데 저의 생각들 한번 적어본 거니까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이 좀 이렇게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라고 적어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장학금을 확대할 겁니다. 인근에서 제가 볼 때 장학생 선발고사인데 지금까지는 전교에서 7명, 8명 줬거든요. 장학생 선발고사를 보고 400명 중에 7명을 줬는데 그렇지 않고 7명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아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장학금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전 중요한 거 같은 거예요. 동기도 되고 엄마나 요번에 10% 되면 10%가 1등급이거든요. 1등급 이내 되면 물론 그 1등급 안에서 1등도 있고 10등도 1등급, 1등도 1등급이지만 그 안에서 좀 가격 차이를 둘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양정 고등학교 시작할 때 장학금을 좀 받고 장학 증서를 받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7명에서 36명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많이 들어가요.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좋은 인근에 있는 좋은 우수한 학생들을 좀 한 학교에서 유치하고 싶다. 이런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났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 주에 이건 입시에 대한 양정고등학교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입시에 대한 어떤 설명회를 어머니들이 좀 궁금한 게 많이 있으니까 질문도 받고 이거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요거는 40만.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거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네. 뭐냐면 결국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0대에서요. 끝까지 후회하는 1위가 후회를 말하는 게 남자는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2019년이었으니까요. 2019년에 중앙일보에서 조사를 해서 올려놓은 거를 재밌어가지고 PPT로 만들어 본 거예요. 여자들도 있어요. 네. 이거는 여자들 70대한테도 물어보고 60대한테 물어보고 50대는 남자들은 여기에 뭐 땅 좀 사놓을 걸 이런 게 있는데 여자들도 결국은 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이 좀 많이 있어요. 아이들 교육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40대죠? 40대죠? 40대잖아요. 공부 좀 할 거는 이제 내 걱정이고 두 번째 걱정이 애들 걱정이잖아요. 양정을 보내주시면 걱정을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정고등학교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 보내주시고요. 이분은 김병수 선생님께 제가 지금 한 10분을 더 썼는데, 네. 그리고 김병수 선생님께 끝나고 나면 강당 로비에 부장 선생님들이 지금 다 주말이면 전체가 다 나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좀 친절하게 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앞에 그 안내 부스가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이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학부모 대표님께서도 3분 정도 오셔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좋다고만 할 것 같다. 그럼 어머니한테 살짝 가서 이게 좀 진짜 이래요? 이렇게 급식은 어때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요. 다른 것도 또 학교에 대한 뭐 좀 좋은 거 하나, 불만이 하나 있다면 이런 거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를 하나 더 있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양정 보내주시면 또 학생들도 양정에 오면 정말 즐겁게 3년 동안 아이를 성장시켜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좋은 아이들 많이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